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에게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주당 스스로가 비판해온 검찰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되며 검찰공화국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귀결됩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파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만이 입법권을 통해 특정 법관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이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온 검찰공화국의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입법 시도는 한 번이 아닙니다. 앞서 2025년 5월 13일 민주당 의원 25인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법 왜곡죄와 재판 지연죄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제출된 보복선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법으로 법조계는 해당 법안이 헌법 제103조와 제106조에 매봉시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며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해석의 자율성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6조의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 수상 독립, 즉 법관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내부의 상급자라도 특정 사건에서 법관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법권 독립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신분을 강력히 보장하여 형사 판결에 의하거나 탄핵 절차 없이는 법관을 직에서 파면할 수 없고 징계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법관의 임기와 지위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위 의원들을 이 법안은 헌법과 직접 충돌하는 요소를 다수 내포합니다. 첫째, 법관 재판 내용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재판상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새 입법안은 법의 왜곡 개념에 따라 판사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보복,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런 입법은 상권 분립을 무시한 채 사법 판단을 사후 심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2025년식 검찰공화국의 검찰이 판사를 기소할 재량을 쥐게 되며 이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들을 법정에 넘겨 보복, 간섭할 수 있게 됩니다. 법관들은 그렇게 민감한 정치적 사건들을 맡을 때 권력 눈치를 보는 정치 판사, 허수아비 판사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하여 중립적인 판결을 내기 어려워지며 법관의 독립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곧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이라는 원칙을 현실에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며 최종적으로 행정부와 여당이 사법부 위에 서게 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는 검찰공화국 스스로 강화, 중국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106조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 파면을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발의된 대로 형법에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판사를 기소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탄핵 절차를 우회하여 법관을 파면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현재도 법관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지만 재판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바는 헌법에 없으며 세계 여러 민주 국가에서도 법관은 그 증상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물론 헌법 제106조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는 뇌물든 직무 외적 범죄나 중대한 일탈 행위에 대한 것이지 해당 판결의 해석이나 판단 내용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더불어 법관 탄핵 제도도 법 해석상의 의견 차이로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볼 때 법 왜곡죄와 재판 지연죄 입법은 행정부가 일반적 상시로 사법부 판결을 사후 심판하겠다는 체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6조가 개발 법관을 외부에서 함부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무색해 합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유럽 평의의 사법권 독립 기본 원칙 등에서는 법관이 행한 재판에 대해 국가가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처벌,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잘못이 있다면 상급심에서 판결을 바로잡거나 필요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로 대응할 일이지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나라는 법치후진국이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판사처벌법, 법왜곡죄 입법 시도는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원칙과 거의 정면 충돌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헌법 밖에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삼권 분립 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입법 시도는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게 국제사회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 분립의 존중 여부를 민주주의 중요 지표로 보고 수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 기본 원칙을 채택하여 사법부는 어떤 부당한 간섭 없이 재판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판사도 이전의 판결 내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코펜하겐 기준에서 법치를 신규 가입국 요건으로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 확보를 핵심 가치를 요구합니다. 즉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EU 구성원이 될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 예시로 EU는 폴란드 정부의 판사 징계 제도를 문제 삼아 EU 기금 지원을 대거 삭감한 바 있으며 프리덤 하우스는 튀르키예의 판사 대량 해임 사례를 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비판을 받으며 검찰공화국경 법치후진국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선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된 사법부 처벌 법안은 이 당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민주당 당원대로라면 자기 스스로와 맞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정커녕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후퇴하려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입법을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되며 비민주적이며 시식보다 해악이 매우 크며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비판해온 검찰공화국을 스스로 만드는 비민주적 정치행위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는 분명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그 경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시민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법의 독립이 무너지면 그 다음 시민의 권리, 마지막으로 자유 대한민국이며 독재의 부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